해볼까요? 네? 4번. 이거 승혁이랑 풀었던 거네. 아, 네. 그럼 승혁이가 풀어볼까? 왜 했잖아. 그 정도 소리 안 돼. 그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듣는다. 이렇게 해야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듣는다. 뭐에 대해서? 전능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어디로 고개를 돌려봐도 사이버 스페이스 이런 걸 많이 듣는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뭐라고 불렀냐면 하입이라고 불렀어요. 하입은 과장 광고. 되게 좀 과장된 표현. 이걸 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금 필자가 바라보기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뭐라고 느끼고 있는지 은연중에 좀 드러나 있어요. 이런 과장 광고는 좀 너무 심하다 이거지. 이게 약속한다. 이 전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 일종의 좀 과장인데 이게 약속한대. 뭐라고 약속하냐? 우리가 떠날 거라고. 우리의 지루한 삶을 떠날 거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번이 돼야 되겠죠. 고글들을 착용하고 그리고 바디수트들을 착용하고 그리고 어떤 금속의 3차원의 디멘션 차원 영역 3차원의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지루한 삶을 떠나서 고글하고 수트 착용하고 그리고 이 3차원의 가상 공간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일단 별거 없죠. 일단 주요 소재가 뭐가 등장했다는 거,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것과 그게 뭐 어떤 건지에 대한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때 산업혁명이 도달했을 때 뭐와 함께 도달했죠? 그것의 위대한 혁신과 함께 도달했을 때 이거 지금 연결하려면 즉 동격으로 지금 연결하는 수밖에 없죠. 즉 모터. 그러니까 모터가 바로 뭐인 거야? 위대한 혁신품인 거죠. 이 모터와 함께. 그러니까 모터는 산업혁명하면 알잖아요. 증기기관, 기관이죠. 기관. 이 기관과 함께 산업혁명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세상을 가기 위해서 어떤 먼 모터 스페이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장의 해석을 떠나서 문장들이 모여있는 글의 독해로 넘어갈 때 늘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 늘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은 문장들이 모여있으니까 결국 문장과 문장을 잇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말이 왜 나왔냐 이거지. 그래서 이 관계는 뭐냐 이건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예시로 이어져 있는 건지 이 문장이 이 문장 다음에 왜 나왔냐를 자꾸 이해를 해주는 게 결국 독해겠죠. 그러니까 예시인지 아니면 뭐인지 대립인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유사한 표현이 나왔어요.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불렀어? 모터 스페이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사이버 스페이스는 뭔데? 우리의 삶을 떠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했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좀 대립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도 뭔데? 이노베이션이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모터도 이노베이션인데 이 증기기관이라는 놈이 라는 이노베이션이 왔을 때는
우린 이놈한테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떠나진 않았다라고 해요. 대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는데 사이버 스페이스는 우리의 삶을 자꾸 떠나겠다고 약속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필자가 추출하려고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리 포인트는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아, 둘이 같은 계열은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는 이런 반대로 같은 표현 앞에서 부정문 나왔을 때 이어지는 표현이 이러지 않았어. 반대로 어땠어? 우리는 가져왔지. 그 모터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왔지. 그럼 이것도 대리 포인트가 뭐야 우리가?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라고? 걔네를 우리한테 가져왔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이버 스페이스는 어때? 자꾸 우리가 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대리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처럼 자동차들, 냉장고들, 뭔가 드릴 압축기들, 그리고 연필깎이들처럼 모터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대신에 우리는 가져왔지. 우리가 얘네들의 세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이러한 업설션이니까 흡수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흡수하다니까. 이러한 흡수가, 그럼 생각해야 돼. 이러한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나온 말을 지금 이러한 흡수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앞에 나온 내용이 흡수가 맞을 수 있냐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으로 얘네들을 가져왔어 라고 하면 얘네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흡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알겠죠? 세모 정도의 느낌입니다. 지금 가능성은 있겠다. 그럼 이러한 흡수는 어땠어? 완전했어. 근데 그 완전에다가 지금 소댓을 붙였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완전해서 이 흡수가, 그래서 우리는 지칭해. 모든 이러한 도구들을, 그럼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을 뭐와 함께 지칭해? 이름들과 함께 지칭해. 어떤 이름들과 함께 지칭해? 선언하는. 걔네들의 뭐를? 사용법을 선언하는 이름을 가지고 얘네들을 지칭을 해. 뭐가 아니라 걔네들의 모터니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감이 좀 많이 필요하죠. 아까 사이버 스페이스, 모터 스페이스 했을 때부터 약간 좀 센스가 좀 필요한 글이긴 합니다. 여기 모터니스는 뭐야? 여러분도 알죠? 니스. 그러니까 이거는 품사로 뭐를 만들어줘? 명사를 만들죠. 보통은 봐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강한이라는 형용사를 뭘로 만드는 거야? 강함 이 정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관임 뭐 이 정도, 기관, 그들의 어떤 기관임, 기관다움 이 정도로 해볼까요? 기관다움이 아니라 걔네들의 사용법을 선언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결국 포인트를 잡으면 사이버 스페이스는 우리가 어디로 갔어? 사이버 공간으로 갔다 이거지. 근데 모터는 모터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 이거지. 이걸 흡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얘네들의 모터다움으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맞는 이름으로 얘네들을 불렀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우리가 걔네한테 끌려갔다는 거야? 얘네가 우리한테 완전히 끌려왔다는 거야? 얘네가 우리한테 끌려왔다는 거야. 계속해서 이 화살표에 지금 포인트가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끌려 들어갔어? 주도권의 문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알겠어? 그러므로 이렇게 부르는 게 얘네가 우리 삶 속으로 흡수돼서, 그래서 얘네의 이름도 우리한테 얘네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가지고 붙여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얘네가 흡수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확신품들이 이끌었어요. 어디로? 주요한
사회 경제적 움직임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확히 왜냐하면 고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심대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 안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은 그 하나예요. 뭐냐면 이때 강조 구문이겠네요. 이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적응해야 하는 건 바로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겠냐 그러면 기술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대립 포인트를 이 대립의 주요한 포인트의 핵심을 뭘로 잡았어? 주도권으로 잡았다고. 주도권. 누가 누구한테 맞추느냐. 누가 누구한테. 근데 이게 앞에 있는 기술이니까 여긴 지금 뭐야?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적응해야 하는 건 바로 누구야? 그들이라고. 기술에게 적응해야 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건 바로 이놈. 두 문장 합해볼까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변하지 않는데 기술이 자꾸 변해가. 그렇다고 우리가 걔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한테 적응해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도권 문제가 이 글의 주요 핵심이라면 그놈들이 우리에게 적응한다는 말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됐어요? 그다음에 그건 정확히 것이야. 어떤 것이야? 일어날 것이야. 뭐를 가지고? 정보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확히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거. 그럼 뭐야? 걔네가 우리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 걔네가 우리한테 맞춰야 돼. 그리고 그 장치들, 정보기술과 그것의 장치들과 함께 일어날 일입니다. 뭐 아래서 일어날 일이야? 인간 중심의 컴퓨팅 아래에서. 주도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 중심이야? 기계 중심이 아니라 뭐? 인간 중심으로 두고 얘네가 앞으로 무슨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 얘네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지금 이렇게 가자. 더 길면 길수록 더 오래 우리가 계속할수록 믿기를 뭐라고? 컴퓨터들이 데려갈 거라고 우리를 느낌표 와야 돼요. 컴퓨터가 우리를 데려간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파악한 필자가 생각하는 주도권의 올바름과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를 데려갈 거다. 마법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이버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자꾸. 자, 이렇게 할 거라고 더 오래 믿을수록 점점 더 오래 우리는 유지할 거야. 걔네들의 자연스러운 혼합을 누구와의? 우리의 삶과의.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좀 주도적으로 내려야 됩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 필자가 하는 생각은 결국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가운데 기술이 우리한테 맞춰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기 들어있는 생각을 오래 하면 할수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필자가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나쁜 일이 일어나야 돼?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오래 우리는 걔네들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과의 혼합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면 조금 좋은 느낌이 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날이 조금 여러분이 서고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좀 더 생각을 여기서 해보면 아까 위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과거의 혁신품들이 어땠냐는 거야. 사이버 공간 말고. 우리가 걔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 삶으로 완전히 흡수해. 걔네가 우리 삶에서 뭔가 사용법을 가지고 그럼 그 말이 뭐였어? 우리 삶에 흡수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의 삶과 자연스럽게 융합된다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걔네한테 들어가? 아니면 걔네가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돼? 걔네가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인데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는 말이 안 맞겠다 이거야. 알겠어? 그럼 뭐야? 이런 자연스러운 혼합을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뭔가 유지하지 못한다든지 가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방해하게 될 거라든지 뭔가 이런 식의 말이 와야 되겠죠. 네, 5번이 틀리게 된다.
좋은 점이 이런 거야. 설탕이 안 들어있으면 이렇게 뭐 떨어져서 이걸 끈적거리지 않는다. 밖에 닦아야 되지. 다음 10번. 좀 전에 그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냐, 이런 게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다시 또 중요한 시험에서 만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풀이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이 문제의 풀이를 배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국 독해라는 것은 뭐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왜 이 문장이 저 문장 뒤에 왔는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자연스럽게 이게 잘 오지 않으니까 읽으면서 해야 될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좀 해본다면, 특히 독해 상황에서 뭔가 두 가지의 요소가 등장했을 때, 알겠어? 좀 전 같은 경우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얘기하다가 지금 좀 뭐가 나왔어? 모터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읽어주면 좋은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이 크게 세 가지라고.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연결을 위해서. 첫째, 이 둘이 뭐일 가능성? 이 둘의 부등호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 필자가. 즉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해. 제 이런 거에 가장 많은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선천성이 중요한가 후천성이 중요한가 뭐 이런 게임. 뭐 쌍둥이를 데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동일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20년 뒤에 혹시 이 쌍둥이가 흩어져서 만약 다른 집에 입양이 돼서 만약에 살았는데 20년 뒤에 보니까 전혀 다른 어떤 취향을 가지거나 전혀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됐더라. 이렇게 되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선천보다 후천이 더 중요하고, 이런 류의 글들이 바로 이런 부등호 게임이라는 거예요. 부등호 게임.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고자 함이냐면 둘의 대립 게임을 통해서 어느 하나를 부각시키고 싶은 겁니다. 정반대의 개념을 주면서 얘는 이런데 얘는 이렇지만 얘는 진짜 정반대로 이런 애야.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느 하나의 이해를 더 도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빈칸 문제 같은 거로 나오거나 어휘 문제로 나오면 이거라는 걸 알고 얘를 파악하면 그 반대로 이 자리에 문제가 걸려있으면 그 반대로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지금 나온 세 번째가 화살표 게임이라고. 화살표 게임. 화살표가 A에서 B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냐, B에서 A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냐. 좀 전에도 내가 주도권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걔네한테 들어가, 걔네가 우리한테 들어와. 지금 이런 식의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거를 좀 자꾸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좀 하려고 해보라고. 알겠어? 자, 두 가지가 뭐가 나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10번. 어떻게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증명된다, 예시된다. 증명, 예시. 뭐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뭐의 역사? 측정들의 역사. 뭐를 측정한 거예요? 스피드를. 빛의 속도의 측정들의 역사에 의해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잘 예시된다. 이 정도는 근데 공부를 했다 하면 좀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 그냥 알고 있어 버려야 된다고. 공부를 했다 하면 공부를 한 인증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무슨 효과 이런 거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일단 뭐 예습기부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밴드웨건 효과.
외건은 원래 마차 같은 거고요. 밴드는 말 그대로 악단입니다. 악단. 밴드 막 이렇게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하고. 아 이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19세기에 미국 초창기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그 뭐 지금처럼 이렇게 TV나 막 이런 걸로 광고를 못 하니까 그때는 이제 후보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는데 그때 이제 후보가 이렇게 이제 이런 외건들의 그 아직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외건들의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딱 타고 네, 저 몇 번 누굽니다 막 이제 이러면서 행진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좀 그걸 끌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막 이제 악단 같은 것들이 이제 막 퍼레이드에 같이 동원되면서 뭐 그렇게 해서 시선을 끌었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밴드웨건이라고 불렀는데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 이제 왜 거기서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냥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되게 지금 핫해요. 사람들이 다 요즘에 이거 많이 골라요. 이거보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편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대로 편승하죠. 원래의 의미처럼 정치적으로도 무슨 선거가 있어. 난 누구 뽑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A를 뽑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나도 A로 갈까? 이렇게 돼버리는. 알겠죠? 다수에 대한 편승 효과를 이 밴드웨건에 나도 올라탄다라는 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위약 효과입니다. 위약 효과. 영어로 뭐죠? 들어본 사람 없나? 위약이라는 게 뭐예요? 위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나오는 거지. 뭐예요? 그렇죠. 플라시보 이펙트. 굉장히 유명한 실험에 기대고 있고 말기암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신약이 나왔다. 아주 획기적인 효과를 가진 신약이 나왔다. 라고 하고 먹이는 거죠. 그렇게 먹였을 때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건 그냥 약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액 맞는다고 할 때 그런 그냥 약간의 포도당 성분이 들어있는 그냥 일반적인 수액이었는데 요거를 그냥 먹인 겁니다. 그냥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이게 신약이라고 얘기 안 하고 똑같은 성분을 그냥 딴 사람한테 먹였을 때 그랬을 때 이걸 신약인 줄 알고 먹었던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한 20%가량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위약 효과.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 요인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뭔가 실제로 육체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죠?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뭐예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실제로 사용됐을 때하고 이제 우리 일반 생활에서 넓게 사용될 때는 이제 조금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뭐를 불러올 수 있다? 결국 이게 부르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원래는 뭐였어요?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물리학 이론에서 나온 것이고
뭐 저기 중국에서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결국 영향을 미치고 해서 지구 반대편에 허리케인을 부른다. 이제 뭐 이런 식의 논리죠. 실제 지금 기출 문제들에 나온 것들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출 문제들. 테디베어 이펙트라고 하는 거. 이제 나도 이제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고 가져와서 그러면 뭐가 문제야? 하고 물어보면 이제 자기가 왜 몰랐는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요? 나는 뭐 해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분도 뭐 들어는 봤겠지만 국민 인형이죠. 테디베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뭔가 엄마한테 뭐 혼이 났어. 그럼 밤에 이제 아연이가 엄마한테 혼이 나면 어떻게? 혼자 울면서 엄마 미워 하면서 테디베어하고 뭐를 해요? 대화를 하는 거죠. 내 테디베어하고. 그래서 엄마는 왜 이럴까? 왜 나만 미워할까? 오빠는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혼자 막 이제 하는 거예요. 뭐 테디베어한테 나는 막 엄마가 막 이럴 때마다 너무 싫어. 근데 엄마는 왜 그랬을까? 엄마는 그래도 내가 싫은 건 아니겠지? 그치?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래. 맞네. 엄마는 그렇게.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곰하고 대화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효과. 스스로가 자꾸 질문을 하다가 답을 찾게 되는 이런 효과를 테디베어 효과라고 하죠. 일단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쓴 건 이펙트 중에서 자주 나왔던 심리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심리 효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뭐 경제 분야에서의 효과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밴드웨건 효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뭔지 알아버렸다면 다수에 대한 편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게 지금 뭐랑 연결? 빛의 속도의 측정이라고 했어요. 과학이잖아요.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과학은 그냥 이렇게 심리적으로 휩쓸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랑 지금 연결을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연결 자체가 이미 나한테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왜 이게 그냥 덮어놓고 많은 사람 가는 쪽으로 가는 건 과학의 정신이 아닐 텐데 이게 뭔 상관이 있지? 라는 쪽에 포커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속도는 기초이기 때문에 뭐에? 상대성 이론의 기초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라는 것은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측정되는 각 양들 중에 하나입니다. 빛의 속도는 어디에서? 과학에서. 그럼 뭐 이 문장은 별거 없죠? 지금 그냥 빛의 속도라는 게 과학에서 늘 중요하죠. 그냥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아는 한은 as far as 뭐 하는 한 as long as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아는 한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한 번 나오면 이제 좀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아는 한 그 속도는 변하지 않았어. 오버타임 뭐라고? 긴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았어. 빛의 속도는. 당연히 빛의 속도라는 거는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우리의 측정이 잘못돼서 측정값이야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빛의 속도는 자연현상이니까 당연히 그대로겠죠. 당연히. 그러나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70년부터 900년까지는 예상할 수 있죠. 뭐는 변했다고 얘기하겠어? 측정값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는 거지만 모든 실험들이 발견했어. 속도 보세요. 들을 발견했대요. 그럼 이게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도 들이라는데 원래 자연에서 일어나는 빛의 속도는 한 가지일 텐데 여러 속도들을 발견했다 했어요. 어떤 속도들을? 너무나도 높은 속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00년부터 50년까지는 그 반대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들 모든 실험들이 그랬다고. 모든 실험들이 다들 측정값을 좀 높게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모든 실험들이 발견했다. 속도들을 어떤 너무 낮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생각이라는 거.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었어? 밴드웨건 효과에 관한 글이었다고. 이걸 잊지 마시라고. 도대체 어쩌려고 이걸 한 달락 안에 지금 집어넣어놨냐 이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의 속도라는 거는 당연히 일정해야 될 텐데 우리가 측정하는 건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특정 기간에 모든 측정값들이 다 실제보다 어떻게 나왔다고? 높게 나왔다고. 또 특정 기간에는 모든 측정값들이 다 뭐 했다고? 낮게 나왔대. 이거에 뭐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밴드웨건 효과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니네가 이제 생각으로 답을 찾아. 나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실험을 했어. 과학자도 사람인데 실험을 했어. 근데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과학자인데 내 앞에 했던 실험들이 내가 지금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게 나왔다고 쳐. 근데 내 앞에 실험들이 전부 다 이만큼이 나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싶겠어?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험들이 어떻게 다 높게 나왔냐? 모든 실험들이 어떻게 다 낮게 나왔냐? 이거 어느 정도 뭐가 결부되어 있다? 밴드웨건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알겠어? 이러한 종류의 에러는 뭐냐면 에러도 이니치가 됩니다. 왜 에러가 이니치가 되는지를 생각해봐. 그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에러라는 거. 그 속에서 결과값들이 항상 어디에 있는? 한쪽에만 있는. 뭐의 한쪽에만? 진짜 값의 한쪽에만 있는. 이런 식의 에러는 불립니다. 뭐라고? 편향이라고 불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것은 아마도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긴 시간에 걸쳐 실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조정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결과값들을 눈 크기 어떻게 아직도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 원래 이만큼인데 눈이 점점 아까부터 그래서 지금도 크게 뜨라고 하면 이 정도 뜨는 거야. 원래 이래야 돼. 그러니까 조정했어요. 자기들의 결과값을 뭐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뭐에 맞추기 위해서? 다수의 값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면 밴드웨건 효과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뭐라 했냐? 것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발견하기를 예상했던 것에 맞추기 위해서.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내 앞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놨으면 나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실험 전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한 결과가 맞으면, 것에 맞으면, 자기들이 예상한 것에 맞으면 그들은 그 값을 유지했겠지. 그리고 이 예상은 당연히 뭘로 인해서 비롯됐을 거고 내 앞선에 먼저 한 다수에 의해서 아마 예상값은 나왔을 거고 만약에 결과가 맞지 않으면 그들은 뭐 했을 거야? 그냥 그걸 내다 버렸을 거란 말이야. 그들은 의도적으로 부정직하고 있던 거는 아닐 거야.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무의식적으로 조정을 했을 거라고 했거든요. 아니 과학자인데 명색이 과학자인데 일부러 막 이렇게 알면서도 그랬겠어요? 아니겠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싶은 걸 거야. 알겠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싶을 거라고. 단지 영향받으면서 뭐에 의해서? 관습적, 그러니까 대다수의 먼저 쌓여있는 거겠죠. 관습적 지혜에 의해 그냥 영향받아서
의도적으로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던 건 아닐 겁니다. 그 패턴은 오직 바뀌었어요. 어떨 때 누군가가 용기를 뭐 해야지 이 패턴이 바뀌겠어? 이 패턴은 계속 따라가는 패턴일 거 아니에요. 나도 편승하는. 그러니까 용기가 뭐 해야지 누군가가 뭐 해야지 없어야지 바뀌겠어? 아니겠죠. 선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깨버리는. 알겠죠? 네, 그래서 렉이 아니라 헤드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누군가 이걸 가져야지. 6번. 자, 최근에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어퀴스 해왔다. 인정해왔다. 어퀴스 다음에 투입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인정해왔다. 어떤 관점? 어퀴스는 외우는 단어가 아닐 텐데요. 네, 안 외워도 됩니다. 네, 이거는 원래 이게 너무 교육 과정에 없는 단어라서 이거 안 해도 돼요. 자, 어떤 관점에 동의했냐, 인정했냐? 자동차 수요가 도시들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 동의를 해왔대요. 뭐라기보다는 수용되기보다는 좀 관리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수요가. 뭔 말이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다 받아주지 말고 관리하자는 건 뭐 하겠어? 좀 커트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국 뭐예요 지금? 도시에 자동차를 그냥 필요한 대로 다 늘려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지금 형성돼 있다는 거고. 올라가는 수입들이 소득들이 불가피하게 이끕니다. 어디로? 상위 소득이 올라가니까 뭐가? 자동차를 사겠죠. 증가들로 뭐에? 이런 자동차화라고 할까요? 이런 자동차화의 증가로 이끕니다. 심지어 뭐 없이도 그 임페러티브 명령 의무 기후변화라는 그 명령 의무가 없이도 그 물리적인 제약들이 한계들이 뭐에 빽빽하게 거주되는 도시들의 물리적인 한계들이 그리고 상응하는 리스판드가 뭐야? 반응이잖아요. 코 붙으면 뭐야? 함께잖아요. 서로 내가 야야야야야야 근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서로 반응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야 뭐 이렇게 와야지. 이게 상응하는 거로.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다른 변수도 같이 반응이 일어나 주는 걸 상응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이거 보세요. 그에 상응하는이니까 앞에 나온 거 있으면 뭔가 변수가 움직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에 상응하는 수요들. 뭐에? 접근성의 수요들. 접근성, 그 다음에 뭐 이동성, 안전, 그리고 대기 오염, 그리고 도시 거주성, 이 모든 것들이 제약한다. 그 선택지를, 뭐의 선택지를? 확장시키는 것의 선택지를. 뭐를 확장시키는 거? 도로 연결망들을 순수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좀 문장이 좀 길었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기후변화라는 이런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기후변화가 왔으니까 우린 이래야지 라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좀 조심해야지 라는 기후변화의 정언, 명령 없이도 그게 아니더라도
뭐 때문에라도 지금 줄여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죠. 기후변화 때문에 자동차를 줄여야 돼가 아니더라도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때문에 줄여야 된다? 물리적인 제약. 뭐의 물리적인 제약이에요? 너무 지금 이미 도시는 어때? 너무 빽빽하다고 지금.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수요들이 있다고. 도시가 지금 너무 빽빽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뭐에 대한 요구? 아이 좀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이동성. 아니 내가 저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차 막혀가지고 지금 30분이나 걸려야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안전, 그 다음에 뭐 대기 오염, 도시의 살기 좋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수요가 뭐한다? 이제 좀 차 좀 줄여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알겠죠? 제한해요. 도로망 확장하자는 선택지를 제한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결과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처음에 나왔던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통 전문가들도 차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 동의했다고 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도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굳이 좀 너무 살기 어려워요. 차 좀 줄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 결과 도시들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거주민들이 되면서 어떻게 좀 더 번영하게 되면서 설득하는 게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뭐렇게 선택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자동차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된다. 점점 핵심 초점이 된다. 뭐에? 도시 관리자들과 계획자들에. 향상하는 것은 그 퀄리티를 뭐에? 대안적 옵션들, 대안적 선택지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 대안이 뭐냐? 걷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 것들과 같은 자동차를 안 타게끔 하는 대안적 선택지들의 퀄리티가 당연히 향상이 돼야 자동차를 줄일 수 있겠죠.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 전략에 맞는 얘기죠, 전부 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은, 이거 다 맞는 얘기지만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은 뭐에 대한? 자동차 수요를 수용하자는 거에 대한, 이미 나말이죠. 이러면 자동차 수요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줄이겠다는 거였잖아요. 줄이겠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accommodation 아니라 줄인다. 뭐에서 뭐 나왔어? 뭐 제한한다든지 뭐 줄인다든지 이런 말 써왔습니다. 그럼 잠깐 좀 쉬었다 갑시다. 이거 좀 치우고. 아연이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어. 아연이 우리 또 4분의 1로 줄어가지고.
1번. 자, 골드 플레이팅. 우리가 뭐 플레이팅이라는 말은 뭐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인데 플레이팅이 뭐예요? 요리 다 하고 나서 이제 접시에 이렇게 담을 때 좀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예쁘게 담는 뭐 이런 거에 플레이팅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골드 플레이팅은 근데 이게 또 요리에서가 아니라 지금 뭐에서? 프로젝트에서 뭔가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레이팅은 의미한다 하는 거 보니까 용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레이팅이란 의미한다, needlessly enhancing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독해에서는 부사 전치사가 정말 중요하다. 불필요하게 향상시키는 거랍니다. 향상시키는데 불필요하게 향상시키는 거래. 뭐를? 그 예상되는 결과들을. 즉 더하는 것. 즉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를 더하는 것? 특징들을 더하는 것. 어떤 특징들? 되게 값비싼. 뭔가 좀 뭔가 많이 들어가는. 근데 또 나왔어요. 요구되지는 않는이라고 했어요. 불필요하다는 말의 연장선상이겠죠. 그리고 대시니까 1번, 2번 이렇게 잡아주면 또 어떤 특징들? 가지는 낮은 더해지는 가치를 가지는 with respect to 뭐에 관해서? 그 타겟들에 관해서. 그럼 이제 타겟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걸 프로젝트라고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뭐 소비자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소비자들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 뭔가 특징을 향상을 시키는 거잖아요. 향상을 시키는데 당연히 우리는 왜 향상시켜야 돼요? 소비자들이 원하게끔 만들려고, 소비자들이 내 제품의 가치를 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타겟들과 관련해서 낮은 더해지는 가치만 가지는 그런 특징들을 더하는 거예요. 별로 요구되지도 않는다 했고 근데 값은 비싸고 이런 걸 더하는 과정을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결국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말이니까 긍정적인가 좀 부정적인 용어야. 부정적인 용어인 거죠. 되게 좀 별로 실효성도 없이 좀 뭔가를 더하려고 자꾸 애쓰는 그런 거를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한다. 자, 다시 말해서 주는 것, 더 많은 걸 주는 거죠. 근데 뭐도 없이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거죠. 뭐도 없이 어떠한 실질적인 정당성도 없이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거죠. 뭐 이외에 증명하는 것 이외에 자기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정당성도 없이 더 많은 거를 주는 것. 이걸 지금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했다.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여기 보세요. 이거 외에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실효성이 전혀 없대요. 뭐야 그냥.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정작 타겟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인데 내가 내 만족 때문에 지금 뭔가를 더 쏟아붓는 행위 이걸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한다라고 했다는 거. 이해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골드 플레이팅을 어쩌고저쩌고 가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주제 문제가 아니라 이걸 푸는 거였죠. 한번 일로 가볼게요. 자, 최고는 적이다. 뭐의 적이냐? 굿의 적이다. 만약에 나한테 지금 위에서 읽은 골드 플레이팅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했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뭐야? 최고를 추구하는 게 오히려 지금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죠. 좀 전에도 내가 막 뭘 더 좋게 만들려고 애는 써.
근데 좋았어, 별로 안 좋았어. 별로 안 좋은 경우를 얘기하는 게 골드 플레이팅일 때 이 말이에요. 그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말이 골드 플레이팅의 정의하고 연결된 말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일단 이것만으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구하는 거, 완벽을 추구하는 거 괜찮죠? 완벽을 추구하는 게 근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 자기만족 외에는. 이렇게 가면 이제 맞는 얘기가 될 건데요. 직장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게 초래한다. 갈등을 초래한다. 팀 멤버들 사이에. 자, 이거 읽었을 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게 여기까지 괜찮아. 어떻다는 거죠? 별 실효성이 없다. 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팀 멤버들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 conflicts among team members 이 부분이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구체적으로 끊어서 아니라고 하는지를 잘 보고 여러분도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뭐 때문에 아니야 라는 걸 자꾸 찾는 연습을 해줘야지 정확성이 는다고. 그러니까 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명제를 검증한다는 것은 명제의 검증은 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무엇이 어떠하냐. 방금 전에 내가 그걸 적용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관한 건 뭐야? 완벽을 추구하는 게 별 실효성이 없다. 지금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2단계에서 지금 어긋났다 이거지. 1단계까지는 좋은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것이 월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어때요? 1단계 통과입니다. 그렇죠? 월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네, 오직 느낌 좀 오죠? 오직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그럼 완전 좋습니다. 지금 무엇이가 완전 좋아요. 그것이 is not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틀리진 않잖아요. 나쁘다라는 점에서 통과입니다. 알겠죠? 네. 세모. 겸손하게 세모. 그 다음에 초청하는 거 과도하게 인정, 그러니까 퀄러파이면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과도하게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거 어떨래? 이미 여기서 지금 나가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는 좀 버리시고 알겠어? 딱 정확하게 검증을 하라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응답하는 것 변화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응답하는 거 어때요? 이미 틀렸다고. 고객들도 바라지도 않는 걸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미 또 2단계에서 나가리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습득하는 거 a range of 다양한 스킬들을 습득하는 것 이미 또 10단계에서 꽝. 오케이? 생각을 단순화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료화. 그냥 모호하게 뜬구름 잡듯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말고. 알겠죠? 뭐가 어떻다는 거구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내가 풀 때는 한 밑줄 범위를 먼저 읽고요. 이 정도를 읽고 이 안에서 나는 답을 찾으려고 하고 왜냐면 이것도 빈칸 문제가 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맥락이 이어질 거라서 여기 읽고 보통 찾는데 안 되면 점점 올라가야죠. 근데 내가 이제 실수로 위에를 읽었지만 어쨌든. 3번. 자, 법률가들은 때때로 묘사합니다. 아, 나 또 뭐? 자, 됐어요. 여기쯤부터 읽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 그러나예요. 그러나 뭐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컴마 찍은 도우는 그러나라고. however라고. 컴마 찍은 도우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쪼갠다. 그 막대들을 split
완전히 쪼갠다. 그 막대들을 완전히 쪼개. as for 이런 거 외워야 된다고 했어. as to는 뭐였어? 다들 외웠어? 그렇죠. 뭐에 관해서였죠. as for는 뭐의 경우에. 이런 애들은 그냥 완벽하게 작사를 내버려야 된다고. as for 뭐의 경우에.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막대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쪼개요. 뭐의 경우에는 땅의 한 덩어리의 경우에. 중간에 지금 끊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자, there maybe니까 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땅 주인이, 그 다음에 은행이. 근데 뭐를 가진 은행이냐면 몰기지, 담보 내지는 담보 대출을 가진 은행이, 그 다음에 테넌트면 임대인이죠. 임대인, 그 땅을 임대한 임대인이 뭐를 가진 리즈, 이게 임대죠. 임대 계약, 임대 계약을 가진 이 임대인이, 그 다음에 플럼버가 배관공이죠. 한 배관공이. 근데 뭐를 가진 배관공이냐면 라이선스를 가진, 뭔가 자격증을 가진,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한 배관공이, 그 다음에 한 석유 회사가 뭐를 가진 광물 권리들을 가진 석유 회사가, 이 모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땅덩어리에는 각각은 이러한 무리들 중 각각은, 얘네들 각각은 소유한다. 하나의 막대를, 그 무더기 속에서 하나의 막대를 소유한다. 그러면 이제 나라면 이해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해석 범위를 좁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많이 읽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좁혀서 정확하게 읽고, 안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못 구하면 더 올라가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읽기로는 내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라고. 그 막대들을 분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리하면 뭐가 될 거냐면 막대들이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번들인데 하나의 막대를 그 각각의 한 명들이 다 그 중에 하나의 막대들을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지금 땅이 하나 있단 말이야.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은 뭐가 있고 땅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얽혀있는 돈 빌려주는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빌려서 지금 뭔가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도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빌려서 쓰는 사람이 임차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배관공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원을 채굴할 권리가 있는 회사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위에서 뭐라 했냐면 쪼갠다 그랬어. 쪼갠다. 아하. 그리고 그 쪼개진 막대 하나하나들을 얘네들이 각각 가진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지금 권리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뭘 주고 어떤 권리? 당연히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는 뭐가 있겠어? 이 사람이 얘한테 돈을 안 갚으면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을 거고요. 몰기지가. 그 다음에 돈 제대로 내고 계약 기간 안에서 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돈 받고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권리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안에 있는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땅 겉면 말고 땅 속면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땅덩어리지만 각각 여러 가지의 권리들이 걸쳐 있고, 그 권리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 귀속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무더기 속에 하나의 막대면 뭐예요? 그럼 결국 이게 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권리, 땅에 대한 어떤 측면, 이 땅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한 법적 의무, 개발할 그 자원을 개발할 법적 의무. 1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부족하냐? 너무 지역적이다. 이거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맞는 애는 지금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여기 광물자원의 자원을 권리를 가진 오일 컴퍼니만 지금 이건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지역적이다. 우선권, priority.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 뭐를 주장할 수 있는? The real estate.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을 주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클레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찾았을 때 주장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맥락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클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뭐라고 써버리냐면 claim the land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그럼 땅을 주장한다?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뭐야?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알겠어? 그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 이렇게 하면 얼추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이런 면에서는 더 우선순위가 있어라고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약간은 내가 이제 조금 저어되는 건 뭐냐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땅 주인 같은 경우 이게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이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소유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각자가 좀 우선권이 있다라는 말은 마음에 들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1차에서 세모 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권리, 사용할 권리. 이것도 재산이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의 한 가지 측면을 사용할 권리. 자, 이게 얘보다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거는 정말 부동산에 뭐라고 클레임이라는 단어가 소유권이라고 소유권. 근데 이건 뭐라고 얘기했어? 여러 측면들 중에 어느 한 측면을 사용할 권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훨씬 더 구미에 당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땅. 한 땅덩어리.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땅덩어리 아니잖아요. 다 각자가 뭐 어떤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할 때 제일 단서가 되었던 거는 이거예요. 스틱들로 쪼갠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스틱을 각각이 하나의 스틱을 가진다라는 말에서 결국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each가 어를 가진다 하면 각각 하나씩만 가진다. 알겠죠? 이런 말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버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어? 5번 자, 빈칸 문장이 조금 기네요. 한번 이거부터 해볼게요. 아, 여기 벗이 있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의문문에 대한 답이네.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아, 그들이 초래할 것인가? 뭐의 수렴을? 어떤 취향들의 수렴을 초래할 것인가? 그것들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그것들이 여러 가지 취향들이 한 점에 모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라고 했고요. 그러나 뭐 덕분에 non-linear입니다. 그냥 이렇게 끊으면 단순해요. 라인이잖아요. 라인은 뭐야? 직선입니다. 직선. AR은 형용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근데 non-linear니까 비직선적인 혹은
비선형인, 선이 아니라는 거죠. 비선형인. 그리고 연결되는 말이 좋아. 비선형이니까 질서정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형의 뭔가 혼돈의 수학들, 수학 이름이었구나. 비선형 혼돈 수학, 카오스 수학 덕분에 보통 뭐 뒤에 있는 그것들 뒤에 놓여 있는 여기 그것들, 이 그것들 뒤에 놓여 있는 보통 얘 뒤에 놓여 있는 비선형 혼돈 수학 덕분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뭐죠? 한 점으로의 수렴이잖아요. 한 점으로의 수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점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작은 컨벌전스의 반대가 뭐야? 분화잖아요. 분화. 수렴하지 않으니까 분화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한 작은 분화가 나의 아까 테이스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어갖고 있네요. likes. 나의 어떤 불호할 때 호들, 나의 취향들에 있어서의 작은 분화가 비교할 때, 너의 것들과 비교할 때 나의 호들에서의 작은 분화가, 그럼 뭔 말이야? 너의 취향들과 나의 취향들이 결국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너의 취향과 나의 취향을 어떻다? 작게 분화를 일으킨다. 이게 우리를 send off, 방출한다. 어디 속으로 방출하냐? 다른 먼 구석지들로 우리를 방출시킨다. 분화시킨다는 얘기죠. 뭐에? 그 도서관. 갑자기 또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그러면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의 테이스트 내지는 likes가 이게 뭐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취향과 나의 취향이 합해질 리가 없다. 지금 요런 말이란 말이에요. 요런 말. 한번 읽어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도서관의 먼 구석지들로 흩어놓는다. 이끈다. 우리를 음악으로. 근데 음악도 라이브러리라고 하기도 해요. 음악 모음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니까 선별된 음악으로 뭐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각각의 취향들에 맞추기 위해서 선별된 음악으로 우리를 이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선별된, 그러니까 너와 나의 취향이 기본적으로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케 한다. 우리가 짓는 걸 연결들인데 다른 리스너들과의 연결들이면 이게 뭐야? 일치하는 거잖아. 수렴하는 거잖아. 이거는 반대라서 안 됩니다. 명확하게. 됐죠? 그 다음에 부추긴다. 우리가 요청하도록 빈번한 업데이트들을, 알고리즘을 위한 빈번한 업데이트들을 요청하도록 자꾸 부추긴다. 전혀 연계성을 찾을 수가 없는 얘기다. 무관해. 그 다음에 동기부여시킨다. 우리를 찾도록. 재능 있는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음악과 뭐예요? 완전 무관한 얘기. 만든다. 우리를 무시하게. 우리의 선호도를 무시한다. 나는 나의 취향이 있고 너는 너의 취향이 있고 이건 절대 합해지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럼 나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선호도들을 무시하게끔 만든다? 맞지 않는 말. 그러면 1번이 답이 돼야 돼. 은지가 위험하다. 사실 아까부터 위험했다. 해지한테 에너지를 다 쏟았나. 자, 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정도네요.
치 아니 뭐 이 사람의 핵심은 이 사람의 요점은 있던 이 사람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다. 핵심이라고 좀 하니까 좀 요약돼 있을 가능성이 좀 크네요. 이 사람의 핵심은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바쳐야 한다는 거래. 많은 관심을 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발전에 대한 한 영역의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쳐야 된대. 근데 이거를 대안이라고 하지 말고 디보트는 원래요. 뭐를 바쳐 어디에 바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많은 관심을 한 영역의 발전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들어. 근데 이 많은 관심이 얼만큼 많은 관심이냐 이거지. 얼만큼 많은 관심? 우리가 그러하는 것만큼. 누구에게 그러하는 것만큼이 그러하다 디보트죠. 그러니까 관심 바치는 거.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그 안에서 그건 뭐겠어? 도메인이겠죠. 이 영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만큼 이 영역 자체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바쳐야 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정도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오직 이것만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발전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영역 자체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어떤 발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의 뜻입니다. 개인들은 오직 링크일 뿐이야. 한 이 사슬의 한 연결 사슬의 하나의 연결점일 뿐이야. 하나의 그러니까 면일 뿐이야. 한 과정에서의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개인들이라는 것은. 라고 그는 쓴다.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분야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글을 많이 읽었던 경험들,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런 얘기일 가능성도 있다. 어떤 분야가 있어. 물리학 분야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근대 물리학이라고 하면 누구부터 시작해서 뉴턴이 성립한 뭐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딱딱 법칙대로 떨어지는 거기에서 이제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들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그런 시대에서 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했던 지금은 뭐의 시대? 양자역학의 시대. 근데 물론 이 양자역학도 그걸 이끈 사람이 있죠. 뭐 아인슈타인하고 뭐 평생을 싸웠던 무슨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누구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내세웠어? 사람을 내세웠다면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시대의 보통 사람이었어? 천재였어? 천재였잖아요. 좀 이런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천재가 뭐 하나 띵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천재가 뭐 하나 띵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천재가 또 뭐 하나 만들고. 그럼 언뜻 보면 우리는 이 개인들이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누구한테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어? 그 영역 자체의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개인들은 단지 뭐일 뿐이다? 그 중간중간의 연결점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또 뭐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냐면 뉴턴이 아무리 천재적이라고 해봐야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냐 이거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뉴턴이 그 천재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뉴턴의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야? 먼저 쭉 내려오던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또 이제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천재라는 담론입니다. 천재라는 담론. 그러니까 천재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천재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얘기는 천재들이 모든 걸 만든 건 아니야. 천재가 유명하지만 천재가 모든 걸 만든 건 아니야. 천재도 그냥 뭐가 있어야 돼? 그 전에 축적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천재도 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그 천재들이 얘기한 것만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또 후세의 사람들이 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일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인다. 이걸로 일단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자, 개인들의 창의성은 리절트 프롬입니다. 뭘로부터 초래된다는 거죠. 오직 초래된대요. 뭘로부터? 행운, 이런 건 딱 봐도 너무 아닌 겁니다. 너무 개소리 티가 나는 거죠. 무관하고요. 발견들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직 뭐 때문에? 기존 지식 때문에. 뭐라? 이러면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개인들, 두드러지는 개인들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 영역 전체를 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또? 이런 천재들이 그때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쌓여있는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결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읽고 이미 추측을 해버렸는데 이 말, 어떤 발견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고? 기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측했던 논리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지금 알겠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천재 이럴 때는 천재가 아니라 천재성입니다. 천재성. 한 사람의 천재성은 핵심 요소다. 자, 읽어봐. 이러면 천재가 중요하다는 거야? 천재가 안 중요하다는 거야? 뭐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논리는 천재성은 핵심 요소야. 뭔가 발견들의 연속되는 발견들의 핵심 요소야. 이거 반대 논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서로 반대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면 2번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상대적으로 3번을 보고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개인들은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한다. 뭐에 대한? 자기들의 창의적인 성과들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가면 천재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인 거는 맞아. 근데 2번에 비해서 지금 약간 2번하고 조금 비슷한 결의 얘기긴 한데 느낌이 어때요? 2번은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라면 4번은 좀 너무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좀 너무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두 개 경험 못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은 나타난다. 오직 그것의 필수적인 조건들에서만 나타난다. 이거는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 조건, necessary condition이면 우리 필요 충분 조건 있잖아요. 이 필요 조건인데요. 뭔가가 나타나려면 이 조건이 갖춰져야 돼. 이 조건이 필요해. 그런 필요 조건이에요. 딱 그 조건이 갖춰질 때만 창의성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예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 그냥. 창의성은 어디서 와? 그냥 이런 얘기죠. 창의성은 어디서 와? 이러면 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창의성이 오는 거야. 즉, 이 얘기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떠한 영역에서 개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쌓인 게 중요해? 개인의 천재성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천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발현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다른 쪽으로 너무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X를 쳐보겠습니다. 네, 이제 2번하고 4번하고 가르면 추가 정보를 좀 더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올라볼까요? 자, 생각해봐라. 또한
개별 천문학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개별 천문학자들, 그들의 발견들은 끝났네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 뭐 하지 않는다면 수세기의 기술적 발전이 망원경과 그 진화하는 우주에 대한 지식에 이런 게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 전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건 아예 일어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천재가 인정을 받냐 못 받냐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다른 포인트였던 거야. 그냥 뭐야? 발견은 결국 그 전에 뭐가 쌓여 있어야 돼. 라는 얘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됐죠? 방금 경합 붙었을 때 떼는 거 봤죠? 알겠죠? 네, 요 느낌을 좀 잘 살려야 됩니다. 네? 이게요? 네. 너무 예측했나?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자, 이 사람은 나타낸다. 뭐라고? 한 흔한 생각 개념이 어떤 창의적인 개인이라는 한 흔한 개념이, 그러니까 한 창의적인 개인이 나타난다. 아니, 컴업이 떠올린다. 뭐를 떠올린다? 훌륭한 통찰, 발견, 어떤 작품 혹은 발명품들을 고립 속에서 떠올린다라는 흔한 생각은 잘못됐다. 근데 고립 속에서라는, 이거 지금 답이 5번이 맞아요? 네? 그래요? 일단 계속 가볼게요. 고립 속에서 나왔다. 얘네들의 천재성이 그냥 뚝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라는 것은 잘못됐다. 창의성은 초래된다. 뭘로부터? 복잡한 상호작용으로부터. 한 사람과 그나 그녀의 환경이나 문화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그리고 또한 창의성은 달려있다. 타이밍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됐습니다. 5번이 맞네요. 자, 이게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게 과학 지식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했어요. 내가 읽었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 동안을 주목하십시오. 이 위에는 과학 지식이야 예술이야. 지금 예술에 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포괄을 하려면 내가 여기에서만 읽고 찾은 건 뭐냐면, 천재가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기존에 쌓여진 지식이 있어야지 라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다 얽으려면 천재성은 어디서 와? 천재성은 그냥 혼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말. 천재성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요런 조건도 갖춰줘야 되고 요런 조건도 갖춰줘야 돼. 이런 분야에서는 이래야 천재성이 나오고 이런 분야에서는 이래야 천재성이 나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 이걸 다 묶으려면 이게 더 중요했던 얘기였고, 이게 어때야지 나오냐? 조건이 갖춰져야 나온다. 과학 분야에서의 천재성은 뭐인 거고? 쌓여진 지식인 거고.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또 다른 게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는 거는 이게 맞네요. 그래서 한 개인은 결국 뭐일 뿐이다? 그냥 하나의 사슬이고 하나의 이거일 뿐이다 라는 게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2번이 탈락된 이유는 뭐다? 지식, 이것도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읽은 부분, 그 부분만을 포괄하는 얘기여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지역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나는 실전에서는 틀렸어요. 네.
왜 틀렸어? 자만이 결국 실패를 부른 거죠. 건방지게 풀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풀어야죠. 그러니까. 8번 18번 끝났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빨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이게 뭔가요 이거? 당황스럽네. 오, 거의 3,000마일 떨어져 텍사스에서 물이 철벅철벅 튀었어. 수영장 바깥으로. 이 지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1964년에 가장 큰 지진이 역대 기록된 중에 가장 큰 지진이 북아메리카에서 흔들었다. 알래스카를 20만 메가톤으로 이걸 가지고 흔들었다. 뭐에 집중된 마이트는 지금 명사로 쓰였으니까 힘의 20만 톤으로 알래스카를 흔들었다. 근데 이게 등가물이야. 뭐에 2,000개의 핵폭탄과 등가물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핵폭탄 2,000개에 맞먹는 힘으로 지금 알래스카를 뒤흔들었다. 근데 텍사스 안에 이 3,0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알죠? 북미, 남미 이렇게 있으면 알래스카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텍사스는 어디 있어요? 미국 남부주거든요. 지금 여기 있다고. 3,000마일이 떨어져 있는 텍사스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도 뭐 할 정도였다? 물이 튀길 정도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여파가 크다는 얘기죠. 한 거리가 여기에 한 거리가 떨어졌다 20피트만큼 떨어졌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길이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요. 그 지진은 황폐화시켰다 24,000제곱마일을 이 광야에.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이 뭐였다? 다 빙하화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빙하로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어떤 효과를 이 모든 힘이 가졌겠는가? 알래스카의 빙하들한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만 읽어서는 안 되겠네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를 좀 봅시다. 빙하 얘기가 원래 시작했고, 만약에 빙하들이 시작했다면, 재형성을 시작했다면 그들은 가진다 엄청나게 더 많은 물을 지금 현재 끌어올,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이 시작했다면, 전진하기를 시작했다면, 그것들은 빙하들이죠. 빙하들이 형성되고 빙하들이 전진하기를 시작한다면 다시, 그러면 정확히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 터뜨려라 그것들을.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빙하가 만약에 형성이 돼서 우리를 향해서 흘러내려오기 시작했다고, 이 엄청난 빙하가 흘러내려오기 시작한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폭탄으로 폭파시켜야 된다. 근데 미사일로 폭파시켜야 될까? 아니면 뭐 이걸로 폭파시켜야 될까? 근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64년에 역사상 기록된 최대의 지진이 일어났고, 이 정도로 큰 지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의 이 빙하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넌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이 빙하들은 어떻다? 졸라 세다. 지금 이런 얘기군요. 엄청 세다고. 바로 여기 있네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뭐가? 노력하는 것. 빙하들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뭐 이 얘기입니다.
됐죠? 점심시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구문이랑 부캐랑 정상으로 어디 가? 교회 때. 아 교회 수련회. 수련회 모르겠어요. 네. 그냥 승혜가 너무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막 출발한 거 파준 거지 문제.